서울 외곽의 한적한 빈민가.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좁은 골목을 관통하며 얼어붙은 공기를 만들어낸다. 김병수, 74는 낡은 천막으로 대충 만든 자신의 거처에서 허리를 굽힌 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닥에는 녹아내린 눈과 진흙이 뒤섞여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그의 낡은 겨울 코트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더 이상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병수는 한 손으로 쪽비디 바랜 헝겊자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미한 쓰레기 더미 위를 더듬고 있었다. 이거라도 있으면 내일은 밥 한 끼는 해결할 수 있겠지. 병수의 중얼거림은 찬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쓰레기장 옆에 자리한 빈민가는 한때 공장지대로 번성했지만 이제는 버려진 건물과 무너진 담장들만 남아있다. 도심 속에서 소외된 이곳은 아침이면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밤이면 적막과 고독이 가득 찬다. 이곳은 병수가 지난 10년을 버텨온 삶의 터전이었다. 그의 얼굴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다른 날보다 더 고단했다. 며칠째 이어진 강추위와 허리 통증은 그의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병수는 길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의 자루를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쓰레기 더미와 먼 곳의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뭘 바랄 수 있을까? 병수는 조용히 자문하며 머리를 떨궜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에 섞인 걸음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소음이 들렸다. 병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3명의 남자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들은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병수는 그들이 긴 물체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물체는 묘하게 뒤틀리고 있었다. 저게 뭐지? 병수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조심스럽게 그들을 뒤따라갔다. 하지만 갑자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다 버리면 아무도 못 찾겠지. 병수는 그들의 말에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물체를 버리고 빠르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낡은 담요에 쌓인 작은 아이였다. 병수는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아이는 추위에 떨며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으야, 괜찮니?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아이는 답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병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코트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내가 널 데려가야겠어. 병수는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들쳐업고 자신이 살던 천막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속에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천막에 도착한 병수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남아있던 따뜻한 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밤새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던 병수는 희미한 새벽빛이 천막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요야, 내가 이 추위를 이겨내야 해.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 그 순간 병수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에는 걱정이 떠올랐다. 이 아이가 회복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병수 자신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수는 여전히 미래를 알 수 없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의 질문은 차가운 바람 속으로 사라져갔고 이 모든 상황은 앞으로의 긴 여정을 암시했다. 김병수는 천막 안에서 여전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몸이 담요에 감싸져 있지만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는 불안정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병수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머리를 극적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몸 하나 부양하기도 어려웠던 삶,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어린 생명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고는 했다. 병수도 한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 위기와 질병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뒤로 혼자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연을 끊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아무 연고도 없는 한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아이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는데. 병수는 다시 한번 천막 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지며 더욱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병수는 천막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작은 냄비에 모았다. 적어도 따뜻한 물이라도 만들어야겠군. 작은 양초에 불을 붙여 냄비를 데우며 그는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조심성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마침내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병수는 깜짝 놀라며 다가갔다. 으야, 괜찮니? 어디가 아프니?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천막 안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아니, 내 천막이지. 내가 쓰레기장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데려왔어.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병수는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느꼈다. 으야, 내 이름은 뭐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민준이에요. 누군가 저를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병수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다. 그가 밤에 보았던 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니? 너는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니? 민주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병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아이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너를 괴롭힐 사람은 없어.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순간 병수는 자신의 삶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민준의 과거는 분명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이고 그를 쫓던 사람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병수는 고요한 밤을 깨고 들려오는 발소리에 순간 긴장했다. 누군가 천막 근처에서 서성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손에 오래된 나무 막대를 쥐고 천천히 천막 입구로 다가갔다.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누구야?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빗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천막 안으로 다시 들어와 민준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릴 찾으러 올지도 몰라. 하지만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아이를 바라보는 병수의 눈에는 결의와 동시에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위험은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비는 밤새 내렸고 병수의 천막은 새벽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밤이 그들의 평온을 얼마나 더 유지해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김병수는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민준이 천막 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 동안 그는 어두운 바깥 세상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다. 간밤에 들렸던 발소리와 그림자의 움직임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을 남겨두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위험에 빠진 게 틀림없어. 그는 자리에 앉아 낡은 나무 막대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속삭였다. 새벽이 밝아오자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바람은 차가웠다.
병수는 천막 바깥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빗물에 젖은 쓰레기 더미와 어지럽혀진 골목은 한층 더 쓸쓸해 보였다. 오늘은 여길 떠나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는 혼잣말을 하며 민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천막 안으로 돌아온 병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민준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조금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창백했다. 그는 아이를 깨우기로 결심했다. 요야, 일어나야지. 우리가 여기 오래 있을 순 없어. 민준은 병수의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피로와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병수의 얼굴을 보고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병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일단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지. 하지만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보다는 다짐에 가까웠다. 그는 민준을 데리고 천막 바깥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쓰레기 더미를 지나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터로 향했다. 이곳은 병수가 잘 아는 곳이었고 평소에도 잠시 쉬어가는 장소였다. 그러나 오늘은 공터에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지만 병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꼈다.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자 병수는 민준에게 작은 돌을 내주며 앉으라고 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쓰레기 더미에서 작은 물병을 찾아냈을 때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아저씨, 그 사람들이 저를 찾으러 올 거예요.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요. 병수는 민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야, 걱정 마라. 너를 버려두고 가는 건 나쁜 어른들이 하는 짓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 널 지켜줄 거야. 민준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의 작은 목소리는 주변의 정막과 어우러져 더욱 애처롭게 들렸다. 병수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다 알 순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일지 알고 있었다. 그때 공터 끝자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병수는 민준을 재빨리 자신의 뒤로 숨기며 나무 막대를 손에 쥐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병수는 크게 외쳤다. 누구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나 그림자는 대답 없이 멈추더니 방향을 틀어 사라졌다. 병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민준을 다시 천막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천막으로 돌아온 병수는 간단한 짐을 챙기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는 여기 떠날 준비를 하자. 멀리 갈 순 없지만 너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병수는 그런 민준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단지 내가 안전해지길 바랄 뿐인데 내 힘이 부족하면 어쩌지? 밤이 다시 찾아오고 병수와 민준은 작은 천막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을 청했다. 그러나 병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다. 천막 안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김병수는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을 얹은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민주는 천막 한쪽에 앉아 병수의 낡은 코트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호흡은 안정되었지만 병수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병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문했다. 그의 손은 천막에 찢어진 천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난 몇 날 동안의 일들은 그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쓰레기를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에게 민준이라는 존재는 또 다른 책임이자 희망이었다. 그런데도 병수는 민준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좁은 천막은 외부의 위협을 막아줄 수 없었고 그가 가진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주변의 빈민가는 이미 경찰과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되었고 이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위험할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병수는 민준을 깨웠다. 유야,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여기 있는 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민준은 병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저씨, 제가 정말 떠나야 하나요? 아저씨 혼자 여기 남으면 어떡해요? 병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난 여태 혼자 잘 살아왔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넌 아직 어리잖아. 넌 더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해. 두 사람은 천막에서 간단한 짐을 챙기고 길을 나섰다. 병수는 민준을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도시 외곽의 작은 고아원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곳은 병수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장소였다. 아이들이 머물기에 적합한 곳이라고는 했지만 병수는 그곳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길을 걷는 동안 민준은 병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작았지만 병수는 그 손에서 의지와 신뢰를 느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민준의 물음에 병수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넌 이미 강한 아이야. 내가 여기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는 더 강해질 거야. 그들의 대화는 잠시 멈췄고 병수는 길가에서 잠시 쉬며 민준에게 빵 한 조각과 물을 건넸다. 먹고 힘내야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민준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 순간 병수의 마음은 또다시 무거워졌다.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두 사람은 고아원에 도착했다. 병수는 고아원 직원에게 민준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고, 다행히 직원들은 민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병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저씨, 저 정말 여기 있어야 해요? 병수는 민준을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여긴 너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될 거야. 난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그는 민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 지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병수의 손을 더 꽉 붙잡았다. 그날 밤 병수는 천막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천막 안에서 민준이 남긴 작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손수건에는 민준이 서툴게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강해져서 꼭 다시 찾아올게요. 병수는 손수건을 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이별의 아픔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도 민준의 모습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천막 밖에서는 또다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수는 바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잘 살아라, 유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널 응원할 거야. 민준과 이별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병수는 여전히 서울 외곽의 작은 천막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허리는 더 굽었으며 손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물건을 모으고 그것을 팔아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병수는 천막 안에서 낡은 손수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것은 민준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손수건에 적힌 다시 찾아올게요라는 글씨를 볼 때마다 그는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혹시 민준이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병수는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민준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믿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병수는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했다. 그것을 천막으로 가져와 간신히 고쳤더니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은 우연히 서울의 대형 기업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행사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다. 이번 한성그룹의 자선 행사에는 대표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표는 5년 전부터 그룹을 이끌며 혁신을 이루고 있는 젊은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방송을 듣고 있었지만 젊은 리더라는 말에 문득 멈칫했다.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그 아이일 리가 없지. 민준은 아직 어릴 텐데.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병수의 천막 근처로 한 낯선 차가 다가왔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젊은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함께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병수는 천막 밖으로 나와 그를 마주보았다. 혹시 김병수 어르신이신가요? 그 남자가 물었다. 병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젊은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한성그룹의 대표, 아니, 민준입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수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막대를 떨어뜨렸다. 그의 눈은 커졌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민준? 정말 너나?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수에게 다가갔다. 제가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아저씨, 저를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잘 자란 건 모두 아저씨 덕분이에요. 병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를 잊을 리가 있겠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훌륭해질 줄은 몰랐구나. 민준은 천막 안으로 들어와 병수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란 후 한성그룹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그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병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내가 나를 찾아와 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준은 병수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이제 아저씨가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어요.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민준아. 나는 여기 있는 게 익숙하다.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내 삶에 큰 위로가 된다. 그저 내가 너를 잘 키워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줘. 그날 밤, 민준은 천막을 떠나기 전 병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아저씨, 이건 제가 아저씨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약속할게요. 병수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가슴에 안았다. 그는 천막 밖으로 나가 민준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잘 살아라. 너는 이제 나보다 더 큰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하늘에는 다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다시 만난 기쁨과 또다시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김병수는 천막 안에서 민준이 남기고 간 상자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열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그는 상자를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상자는 작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결국 병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깨끗하게 접힌 새 옷 한 벌과 함께 손편지가 있었다. 그는 손편지를 꺼내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더 어릴 때 아저씨가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옷은 아저씨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아저씨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다시 찾아올게요. 늘 건강하세요. 민준. 병수는 손편지를 읽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녀석, 이제는 나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졌구나.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옷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품질 좋은 겨울 코트였다. 병수는 코트를 걸치고 천막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코트가 주는 따뜻함은 그를 오랜만에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준이 약속한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겠지. 그땐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널 맞이해야 할 텐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동안 자신은 여전히 이곳에서 가난과 싸우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의 자랑스러운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며칠 후, 병수는 쓰레기장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병수에게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여기에 오래 사셨나요? 병수는 낯선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왜 물어보는 건가?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이곳 근처에서 한성그룹의 민준 대표님을 본 적이 있나요? 그분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병수는 깜짝 놀랐지만 감정을 숨기며 대답했다. 아니, 그런 사람은 본 적 없네. 청년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군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청년이 떠난 후 병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준의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에 그는 민준이 이제 단순한 아이가 아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날 밤, 병수는 다시 한번 손편지를 읽었다.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믿어도 될까? 그는 자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준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병수가 쓰레기장에서 일을 하던 중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다시 천막 근처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차에서 내렸다. 병수는 멀리서 그를 보자마자 손을 멈췄다. 민준은 천천히 병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제가 다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했다. 병수는 코트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시 왔구나. 내가 널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니? 민준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이번엔 진짜로 아저씨를 데려가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곳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병수는 잠시 침묵하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그저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하다. 나를 데려가고 싶다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꾸나. 민준이 천막을 떠난 뒤 김병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익숙한 삶을 고수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천막 안은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이곳을 떠난다면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돌봐줄까? 그래도 민준이 마련해 준 곳으로 가면 조금은 편안히 지낼 수 있을 텐데.
병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다음 날 천막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병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쓰레기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민준이 마련해준 코트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 옷이 나한테 과분한 건가?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쓰레기장에서 일을 하던 중 병수는 낯선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다.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쓰레기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민주는 병수의 모습을 보고 밝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아저씨, 제가 다시 왔어요. 민주는 병수에게 다가가 코트깃을 정돈해 주었다. 여기 바람이 많이 차갑네요. 아저씨가 괜찮으신지 걱정돼서 잠시 들렀어요. 병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어두웠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는 건 고맙다만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애쓰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민주는 병수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이렇게 오는 이유는 단순히 아저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예요. 아저씨가 제 삶을 구해주셨으니까 저도 아저씨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어요. 병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고마움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병수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쓰레기장에서 병수에게 구출되었던 민준의 모습과 그를 안고 있던 병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이 사진은 제가 고아원에서 찍힌 기록이에요. 경찰이 저를 발견했을 때 제가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처음으로 안전함과 따뜻함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자신을 더 낮추지 마세요. 아저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병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다. 민준아, 내가 너를 도왔던 건 단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뿐이다. 널 구한 건 나였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내 스스로의 힘 덕분이란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병수의 말을 반박했다. 아저씨, 그날 아저씨가 저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제 삶은 아마 지금과 전혀 달랐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저씨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예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병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준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 내가 내 도움을 받아들일게. 민준은 기뻐하며 병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위해 더 좋은 곳을 준비했어요. 거기서 아저씨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민준아, 한 가지 약속해다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찾는 다른 이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너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많단다. 민주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아저씨, 그건 당연히 약속할게요. 제가 아저씨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니까요. 그날 밤, 병수는 천막에서 짐을 꾸렸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천막 밖에서는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 병수는 마지막으로 천막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여기서의 삶은 끝이지만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앞으로의 날들을 빛나게 해줄 거야.